안녕하세요, 이슐링입니다. 스냅드래곤 XR2 2세대 칩셋이 탑재된 이 갤럭시 XR을 약 2주 동안 실제로 사용해봤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이걸 사면 자주 쓰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이 2주가 생각보다 꽤 즐거웠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만족했는지 갤럭시 XR을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조작은 편리한지, 콘텐츠는 충분히 있는지, 게임은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 발열과 성능은 괜찮은지, 이 4가지를 중심으로 갤럭시 XR을 지금 구매해도 괜찮을지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 가장 먼저 갤럭시 XR 조작입니다. 갤럭시 XR은 기본적으로 눈과 손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용 컨트롤러를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눈과 손으로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갤럭시 XR에는 퀄컴의 고성능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2세대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칩셋이 갤럭시 XR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머리의 움직임, 손의 제스처, 눈동자의 움직임, 그리고 사용자의 음성까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화면 전환이나 조작에서 끊긴다는 느낌이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조작 방식도 직관적입니다. 손으로 꼬집으면 클릭,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스와이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시선 추적을 통해 눈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응시한 상태에서 손을 꼬집으면 해당 항목이 바로 실행됩니다. 어떤 조작 방식을 사용하든 스냅드래곤 XR2 2세대 칩셋 덕분에 버벅임 없이 반응하고 몰입감 높은 SR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입니다. 이 갤럭시 XR은 안드로이드 XR 플랫폼 기반의 최초 헤드셋으로 삼성, 퀄컴, 구글이 함께 만든 기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독자 OS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XR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만큼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콘텐츠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콘텐츠의 양이나 종류보다 XR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화질과 안정성입니다. 갤럭시 XR은 한쪽 눈당 약 4.3K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수평은 약 109도, 수직은 약 100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보는 영역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의 해상도와 시야각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디스플레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동하냐인데요. 갤럭시 XR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2세대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지원할 뿐 아니라 화면 전환이나 영상 재생에서도 버벅이거나 프레임 드랍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화질이 좋다는 인상을 넘어 진짜 눈 앞에서 보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XR 경험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대표적으로 즐길 수 있었던 콘텐츠는 유튜브, 넷플릭스, 치지직, NBA, 구글 지도 같은 앱들입니다. XR 전용 콘텐츠들도 많고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XR 전용이 아니더라도 약 120인치의 대화면으로 일반 영상 콘텐츠를 그대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20인치 화면으로 영상을 보면 영화관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몰입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존의 XR이나 VR 기기들은 독자 플랫폼이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갤럭시 XR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과 서비스들을 XR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지원해서 소파나 침대에 앉아서 편하게 감상할 수도 있고 이때 스피커 성능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기기 자체에 내장된 스피커를 사용하면서 귀를 완전히 막지 않는 구조라 주변 소리는 어느 정도 들리지만 콘텐츠의 소리는 또렷하게 전달이 됩니다. 넷플릭스 외에도 치즈직에는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들의 XR 콘텐츠가 생각보다 많아서 덕질용으로도 활용하기에 좋았고요. NBA 같은 XR 전용 앱들도 있어서 안드로이드 XR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구글 지도,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구글 지도에 임머시브 뷰라는 기능을 통해 3D 지도를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어서 방 안에서 미리 사전 답사하는 기분이라 진짜 신기했습니다. 저도 곧 CES 출장을 앞두고 있는데 컨벤션 센터나 주변 동선을 미리 XR로 확인해보니까 사전 답사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게임입니다. 갤럭시 XR에는 XR 전용 게임부터 우리가 원래 스마트폰으로 즐기던 게임까지 모두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갤럭시 XR에 스냅드래곤 XR2 2세대 칩셋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와이파이 7을 지원하기 때문에 엑스박스 클라우드처럼 클라우드 기반 게임도 지연이나 끊김없이 즐길 수 있었고 아드레노 GPU를 기반으로 레이트레이싱도 지원해서 그래픽 표현 자체도 XR 기기치고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즐긴 게임은 DJ 앱입니다. 이 앱은 내가 직접 DJ가 돼서 음악을 리믹스하는 XR 콘텐츠인데 갤럭시 XR의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서
손동작을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꼬집기 같은 제스처를 따로 쓰지 않아도 눈앞에 DJ 장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작이 되는 거죠. 이 앱을 사용하면서 느낀 게 손동작 인식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몰입감도 굉장히 높고 XR이 왜 센서 처리가 중요한지 체감하기 딱 좋은 콘텐츠였습니다. XR 콘텐츠가 마땅히 없다고 느끼셨다면 이 DJ 앱은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도 한번 해봤는데요. 모바일 게임도 실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DJ 앱처럼 직접적인 손동작 인식이나 터치 기반 조작을 지원하지 않는 게임은 꼬집기 제스처로 컨트롤을 해야 해서 스마트폰보다는 조작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화면이 워낙 크고 몰입감이 강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도 계속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컨트롤러를 지원한 게임이라면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발열과 성능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게임이든 멀티태스킹이든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2세대 칩셋 덕분에 고사양 게임도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실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칩셋은 이전 세대 대비 GPU 성능이 약 15%, CPU 최대 주파수는 약 20% 정도 향상된 구조입니다. XR 기기의 칩셋은 스마트폰과 설계 지향이 조금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짧은 시간 안에 성능을 끌어올리는 순간 부스터가 중요하지만 XR 기기는 대기 모드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부드럽게 성능이 유지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CPU 성능이나 클럭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지속적인 안정성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XR에서는 CPU보다 GPU와 센서 처리 성능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콘텐츠 재생이나 게임 체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최신 칩셋을 안 썼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XR 기기는 얼굴에 직접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순간의 성능보다는 컴퓨팅 속도가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발열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리고 센서 인식이 끊기지 않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XR은 스마트폰 칩셋이 아니라 XR 전용으로 설계된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2세대 칩셋을 사용했고,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게 오히려 더 맞는 선택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성능은 꽤 안정적이었는데요. 저는 게임을 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켜두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갤럭시 XR에서는 게임을 하면서 유튜브를 동시에 봐도 버벅임 없이 둘 다 매끄럽게 실행됐습니다. 화면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무한하다 보니까 게임 공략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게임을 하고 브라우저까지 띄우는 식으로 3개 이상의 멀티태스킹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발열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한 상태에서 유튜브와 크롬까지 켜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니 가장 높은 부분의 온도가 이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발열이 발생하긴 하지만 내부 팬이 작동을 하면서 열이 위쪽으로 빠지는 구조라 착용한 부분이나 얼굴 쪽에서는 뜨겁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고 장시간 착용을 해도 전반적으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갤럭시 XR을 약 2주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어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갤럭시 XR에서 버벅임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고 스냅드래곤 XR2 2세대 칩셋 덕분에 몰입감 있는 XR 경험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 정도 완성도인데 다음 세대에서 칩셋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얼마나 좋아질지 개인적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평소에 영상을 휴대폰으로 자주 보시는 분들, 그리고 XR로 게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갤럭시 XR을 구매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제품이 있으면 차도 약속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몰입감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한번 착용하게 되면 한 2-3시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영상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정말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20인치 화면으로 크게 보면은 2D 영상도 몰입감이 진짜 달라요, 진짜.